안녕하십니까, 토마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테마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원전 수명 연장이 과연 이익일까 하는 거랑, 두 번째, 원전으로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할까 하는 두 가지 테마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인수위에서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이 다한 원전의 어떤 가동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원전을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효과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수명이 다한 원전을 가동 기간을 연장하면 물론 그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원전의 수명 연장이 이익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에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엔지니어고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전의 설계라 관련된 내용이나 여러 내용을 여러분들 일반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연 설명드리면 한국의 원전은 일본의 후쿠시마 이번에 사고 난 그런 원전이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원전 보면 여기 지금 그림에도 돔 모양 있죠. 돔 저걸 원자로 건물이라고 하는데 저 건물 안에 뭐 중요한 그 기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원자로라든지 전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등 중요한 시설들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저거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와서 이렇게 충돌을 해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야 돼요. 미사일 때려도 괜찮고 비행기가 날아와서 충돌해도 저 건물은 부사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짓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전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비상사태에 의해서 중지됐을 때, 중단됐을 때 문제인 거죠. 일본처럼 이렇게 해일이 와가지고 뭐 전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뭐 통제가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원전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국 원전은 일본 원전하고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일본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건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이 수소가 안에서 생기려면 이게 이제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봉이 온도가 엄청 융융 녹아내리는 뭐 2800도인가 이상 온도까지 올라가서 이 원자 연료를 싸고 있는 핵연료를 싸고 있는 이 피복이 녹아야 돼. 피복이 녹으면 여기서 나오는 거랑 냉각제가 반응을 해서 수소가 생겨요. 이 수소는 가벼우니까 공중을 떠죠. 그래서 공기랑 이렇게 만나면 이게 폭발한다고. 그래 후쿠시마 원전 그래 폭발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이게 안에 자연 대류가 형성되게끔 설계가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두 번째 하나는 수소가 생겨도 이 수소를 전기 없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이 장치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본서 수소가 막 이렇게 생기진 않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돔 있죠. 여기 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돔 안에 공간이 많아요. 일본은 이게 돔이 조그만합니다. 작아서 여러분 사진 보시다시피 어디 굴뚝 모양처럼 되어 있더라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한국 거랑 모양이 다르죠. 한국은 이 스페이스가 일본 거에 비하면 5배 이렇게 크기 때문에 수소가 좀 생기더라도 일본처럼 금방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본 거보다 훨씬 안전한 건 맞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비행기가 충돌해도 이거 안 뽑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혹시 내부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방사능이 밖으로 안 새어나오고 또 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뭐 충돌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에 기기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명 연장이 이익이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1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지진에 대한 우리 설계 기준이 규모 6.5였습니다. 뭐 현재는 7.0, 7.4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규모 6.5부터면 규모라면 여러분 그 진앙이죠. 실제 지진이 발생한 진앙에서의 지진 세기를 규모라고 하죠. 그죠? 규모 6.5면 원자로 바로 밑에서, 원자 바로 밑에서 6.5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사실 뭐 이런 규모의 지진은 우리나라에 올 확률은 거진 없다 보지만 그래도 요즘에 뭐 지진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6.5를 넘는 큰 지진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건 전 사실 큰 이유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수명을 연장을 하려면은 이 안에 중요 기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원자로라 전기 발생기나 과학기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배관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듯이 이런 구조물도 이렇게 피로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피로를 받으면은 원래 어떤 설계 수명보다 이 설계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물론 초기에 설계할 때 그 필요 수명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합니다만 실제 이제 수명이 다한 걸 더 쓰려면 이 주요 기기들이 어떤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전한지 필요 수명 여부까지도 어떻게 다 체크하고 있는지 그런 제가 프로세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염려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신 두 번째 견제성 한수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코리 2호기 이를 수명 연장하는데 이익이 16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걸 또 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 오히려 더 손해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정도 1600억 이익 보려고, 물론 전기가 생산되는 건 있지만, 전기 부족분이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1600억 이익 보려고 이렇게 우리가 안전을 버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것들이 하나 좀 실망스럽고요. 적어도 경제성이 아주 크다면 좀 더 동의를 하겠는데 경제성이 생각보다 너무 작다.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리, 여러분 고리 1호기를 보면 알잖아요. 고리 1호기도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고리 2호기 연장이 과연 이익인가 하는 부분. 저는 이제 실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세 번째는 원전 해체 기술 확보다. 자,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2050년 되면 전 세계 원전 해체 관련 시장 규모가 500조 원대가 된다고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해체하는데 한 1조 원 정도가 든다고 예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들겠죠. 기간이 오래되면. 그리고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해체하는데 적어도 15년,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뭐 1, 2년 만에 뚝딱 해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안에 방사능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단계로부터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최종 해체 그리고 핵 폐기물을 옮기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15년, 20년 이상 이렇게 걸쳐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해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해체 경험을 갖고 있어요. 뭐 연구 단계죠. 근데 실제 상업용으로 운전했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해체 기술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은데 이 해체 기술을 확보하려고 아무도 노력을 안 해. 이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니 고리 1호기, 2호기 그냥 우리 주세요. 우리 해체 기술을 가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줘야죠. 그리고 국가에서 고리 1호기, 2호기를 해체 기술을 물론 처음엔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회사들 그 나라의 회사들이랑 같이 코업 해가지고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고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너들 그 해체 기술을 우리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고리 1호기, 2호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체해서 우리가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것도 해체될 것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나는 이 원전 해체 기술 확보하는 게 나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엔지니어로서 이게 이 고리 1호기, 2호기 수명 연장보다 이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도
원전 해체 기술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겠죠. 근데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니까 일반인들이 모르죠. 나중에 원전 해체하는데 진짜 우리 기술로 안 하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와서 하면은 방사능 누출돼도 모르고 하면은 진짜 그게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 안전하게 해체할 거 아닙니까? 물론 잘하겠지만 미국 여러 기술자들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원전 해체하다가 방사능 뭐 새어 나가거나 문제 세고 하면은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원전 해체 기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은 하겠지만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수명 연장보다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이 과연 이익일까라는 질문에 저는 퀘스천이고 저는 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리 1억, 2억을 빼고 뒤에 다른 것들을 수명을 연장하는 건 저는 찬성해요. 근데 1억, 2억 정도는 완전 해체 기술을 위해서 그냥 넘겨주라. 수명 연장하지 말고 그냥 해체하라는 게 제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 다음, 과연 원전으로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한가? 우리 인수위에서 그랬죠. 인수위에서 2030 NDC를 위해서 원전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왜 줄인지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원전 확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한켠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과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EU 텍소노미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렸고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EU 텍소노미라는 것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입니다. 과연 이 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과연 이거 청정한가라는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런 체계를 갖다가 텍소노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자력 이거 우리 청정 에너지로 이거 인정해 줄까 말까 이런 적격성을 판단하는 체계, 그걸 텍소노미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2022년 올해죠. 올해 2월에 유럽에서 그 원자력을 텍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텍소노미에 포함시켰다는 의미인즉슨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보겠다, 클린 에너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그 조건이 뭐냐면 조건 첫째,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을 다해서 폐쇄할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마련해라는 게 하나고요. 둘째,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패장을 반드시 건설해라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클린 에너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이번 유럽의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늘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원자력 발전 좋다 이거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그 다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것들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보관하고 있어요. 고리 1호기는 이미 포화 상태, 2호기도 거의 포화 상태. 이거 뭐 줄줄이 이제 포화 상태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 다한 핵연료봉, 이 고준위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앞으로? 그래서 새로운 방패장을 지어야 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방패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주장을 안 하고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 미국에서 지원금 준다더라. 영국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높인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내 해요. 늘상 해.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패장이 없으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가
청정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다시 말합니다. 방패장이 없으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얻은 전기, 이 전기로서 생산한 제품은 탄소세를 내야 됩니다. 청정에너지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걸 갖다가 신문에다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뉴스에 떠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인수에서는 2030 NDC 달성하겠다 뭐라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NDC가 뭔지는 아시죠? 2030 NDC 뭐냐면 저게 우리나라가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게 2030 NDC입니다. 자,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위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탄소 화석연료를 안 써야 된다고. 원자력은 진짜 청정에너지 맞아요. 안전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원자력이 청정에너지인데 탄소 중립에 도움이 안 되냐. 자, 이게 조건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조건.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패장 건설이 돼야 된다. 이거 없으면, 방패장 없으면은 이게 청정에너지로 인정 못 받으니까 유럽에 우리나라 제품 수출할 때 탄소세 부과를 당연히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떠들 때 원전 확대 비용중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방패장을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전 건설도 중요하지만 방패장 설치가 더 시급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지금 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들어있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들이 거의 포화 상태라서 더 보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방패장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안 돼 이라고 있잖아요. 뭔가 합의를 봐서 빨리 지어야 된다고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누가 좀 하시라고.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힘주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 비중 높인다는 이야기는 힘주어 하지만 방패장 없으면 망구 허다, 망구 도로묵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아주 청정에너지 맞습니다. 안전하게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설계 기술도 아주 뛰어납니다. 원자력 기술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방패장이 없는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는 청정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걸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방패장을 짓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 흥분을 좀 했는데 흥분 안 하고 웃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제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허당입니다. 허당. 아유, 감사합니다.